반갑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와, 뭐 이슈부터 해가지고, 야, 진짜로,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일단은 야, 메시 이적 맞아? 야, 메시 이적 이거 뭐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형님 이거 메시 이적 뭐예요? 이거? 일단 좀 준비를 했거든요. 나와주세요. 다 좀 나와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러니까 메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적 진짜인가 아닌가, 예, 또 간단하게 일단 세팅 좀 해주세요. 빨리 전체적으로. 아니 뭐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돼 있습니다. 아 준비 안 한 척 하려고. 네네. 밑에 준비, 깔아요. 밑에 다 돼 있어요. 네. 네. 네네. 빨리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줘 그러면. 아니 형님 방송에서 또 감스트 한번 같이 합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한 게 나줄게. 이스타TV 박종윤 형님 그리고 이주원 형님이 오늘 스케줄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루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진짜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스트 부르면 무조건 온다. 근데 안 그렇지. 불러서 문제다. 그렇지. 네, 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또 이스타TV가 감스트 덕분에 저희가 또 버프를 받아서 왜 큰 채널이기 그러냐면 때문에. 그 오늘이 추버제의 날이에요. 네네. 뭐죠 그게? 이게 주원이 형이 네. 추면 붙여준 거 아니에요. 아 그날이에요? 근데 작년 8월 26일이 주원이 형이 이제 광고를 하다가 형수가 채팅창에 등장을 해서 여보 힘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추버제의 날이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추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추석에. 그래서 그게 1년째 되는 날이라 네. 오늘 딱 날도 잘 맞아요. 추면 지어준 게 감스트니까. 네.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두 네. 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의리가 있으면 당연히 와야죠. 그렇습니다. 네. 감스트가 추면도 지어주고. 음. 네. 그리고 저희 채널도 홍보도 많이 해주고. 아니 네. 근데 죄송한데 형님 저도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저희가 선물을 당연히 네. 가져왔죠. 네. 자 일단 그 모자도 있고요. 오! 맨 오브 더 매치 그리고 저 번개맨 요거 번개. 전 번개맨 진짜 쓰고 싶었는데. 번개맨 네 좋아요. 여기 번개도 있고 여기 또 식구가 많으셔서 이게 넉넉히 가져왔어요. 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티셔츠 이렇게. 야 근데 해서. 진짜 얘 괜찮지 않냐 얘들아? 네. 이게 또 오는데 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네, 추번개로. 네. 그 저희 이제 직원들이 챙겨주면서 거기 그 감스트 식구들은 조금 그 푸짐하시지 그러면서 다 엑스라지 엑스로 얘가 2X도 있네. 2X랑 이렇게 네. 큰 걸로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야 바로 갈아입어 바로 아, 갈아입어. 바로 입지 바로 입지. 형은 끝나고 입을게. 바로 입지 바로 입지. 나가 또 이거 버려. 바로 입지 바로 입지. 네. 바로 입지.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모자는 뭐 넉넉하게 쓰시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살 수 있죠? 저 인스타몰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타몰 검색하시면 네, 돼요. 네이버에서 인스타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뭐 또 구매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와셔서 한번 쫙 보시면 돼요. 네. 예, 또 나도 입으라고. 알았어. 저도 입을게요. 저도 입고 나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뭐야? 또 바르셀로나 입으셨으니까 모자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모자면 네네. 되지. 또 오늘은 또 이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100주년 이거 입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여기 오니까 좋네요. PPT 네. 한번, 네. 지금 찍고 말고 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예. 그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8월 15일 네네. 어떤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국기 개양,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 옆에 카탈루냐기를 개양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다. 경기도 광명에 사시는 분인데 진짜. 어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승리한다. 그럼 카탈루냐기를 집에 흔들면서 이겼다! 스포티비 또 그리고 스페인 축구 오랫동안 해설하신 송영주 해설위원. 야 오늘 메시에 빠질 수 없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딱 맞게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여기 카탈루냐라고 붙어 있는 거 입고 오셨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 네. 오늘 하루 종일 멘붕이었어요. 아, 메시 네, 때문에. 네. 보면서도 얼마나 이 메시 이적설을 그였는지 야 멘붕 아니냐? 이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오늘 주원이가 전화가 와서 저녁에 뭐 하세요? 그러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깡소주 2명 마실 생각이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나와라. 네. 감사하죠 하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얘기는 거의 그냥 팩트에 기반한 그럼요. 네, 제일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들을 이제 수 혹시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색하시다 그러면 이제 P 타입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P 타입 형님이라고. 아니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약간 맨만기 닮으셔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 얻어가네.
아, 맨마기가 누군지 알아요? 여기 이제 몰라, 그 나. 노래만 사실 부르는 거야. 중에 여기 노공만 뭐 맨마기 아.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네. 이제 그 시험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시험이요? 그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검은 사막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갑자기 야 공부 중에 약간 사냥은 좀 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방지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형 그거 풀캠을 해주세요. 검은서마. 풀캠으로 해도 된다 이거 뭔 검은서마 말이야? 개웃긴다. 채팅제가 놓고 있어가지고 풀캠을 그냥 해.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채팅창 빼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게임을 하면 돼요. 그럼 다 보여요. 오케이. 녹화 좀. 아 녹화 중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근데 채팅창 없어도 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송 좀 바꿔갖고 예. 네. 자 일단 알람 좀 보내겠습니다. 아 진짜 한번 보내보네요. 앉을까요, 여러분? 네. 아유. 네. 앉으시죠, 형님. 네. 그 마우스 빼도 돼. 빼긴 형님이 빼도 돼, 이렇게. 제가 끝에 앉을게요. 여기가 제 자리래요. 아 그래요? 네네.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네네네. 네. 아 이 세 분이 약간 주도하고 약간 저는 약간 좀 매니저 역할로 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감스 옆에 앉아야죠. 아, 그래야 그래. 추워지는 날인데. 아, 그럼. 네, 그럼요. 아 근데 제가 중간에 있으면 네. 영종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내가 네. 낄까봐. 아니. 이게 자리 좀 잠깐 바꿔도 되나요? 제가 여기 앉.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마우스 이거 그래. 해야 아니 돼요. 그게 아니고 영종이 여기 앉는 게 이렇게 얘기가 토크가 더 많이 잘 될 것 같아서. 예. 일로 오세요 오세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더 맞습니다. 근데 아, 종이는 넷만 여기 좀 멀리 붙여줘야 있어도 되네. 잘 네네. 쏘는 애니까 괜찮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정확히 오늘 새벽이었나요? 오늘 제가 그거를 파악한 게 새벽 5시였는데 네네. 가장 이제 좀 유력한 뉴스라고 나왔던 게 TYC 스포츠라고 아르헨티나 언론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 막 번역이 돼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 12시 반에서 새벽 1시 사이였으니까 딱 진짜 오늘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시간으로 그때부터 완전히 본격화가 된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도 사실 검색어에 왜 있어요? 메시가 당연하죠. 올라와 있고. 그럼요. 근데 이걸 좀 듣고 싶은 게 이제 라리가 전문 해설하시니까 이게 진짜 이제 찌라시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듣고 가야 되니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메시가 바르셀로나 구단에게 계약 해지 팩스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측에서는 바로 이제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팩스 확인하고 다시 한번 메시에게 팩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답장을 보낸다. 메시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미로서 팩스를 보냈고 바르셀로나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우리 선수라는 의미로 팩스를 보내게 돼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메시하고 바르셀로나가 재계약을 했을 때 네네.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이게 올 시즌 끝나고 나서는 FA로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초,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가능한 얘기인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은 6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기한이 지났다. 이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는 당연히 여전히 우리 선수라는 의미로 팩스를 또 보내게 되는 거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네가 놓쳤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메시 와,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야기가 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팬데믹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그도 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계약은 날짜는 6월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시즌이 끝났을 때 얘기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 경기 끝나고 나서 11일밖에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되는 얘기다. 메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팩스를 보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얘기하죠. 만약의 경우 메시가 나 이적하고 싶어. 이거를 이야기로 하면은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팩스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떠들었는데 벌써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스트가 물어본 건 이거 진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디테일한 얘기로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노른자를 먼저 다 터뜨렸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런 방송이 이게 처음이라. 10분짜리 유튜브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우리 한 2시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레드 썬 하고 네. 자 없어. 자, 안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가 네, 할 있다.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진짠가요? 그랬을 때부터 다시 우리 시작을 해보죠. 네. 나중에 다시- 또 이 얘기할 때는 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진행해 주시죠. 양념을 네. 쳐서 그래, 또 얘기하는 예. 걸로. 그리고 이게 진짜냐, 찌라시가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메시 이적 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바르토메우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왜 바르토메우가 좀 메시에게 본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적설이 계속 나와서 저희도 그런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찌라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축구로 코어하게 보시는 분들이야. 언론 딱 보면 아 이거 찌라시. 딱 보면 아 이거 진짜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쵸. 대해서 이거는 진짜가 맞냐. 이 얘기를 이제 해주셔야죠. 저는 사실 지금의 분위기는 뭐 거의 간다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간다는 분위기 아니면 이제 끝났다. 라는 바르셀로나 끝났다는 분위기인데 진짜 심정적으로는 야 진짜? 아 그래도 뭔가 여지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저도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야 이런 썰은 많으니까 그래. 야 메시가 바르셀로나 떠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썰이야. 그런데 팩스를 보는 순간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좀 심각하구나. 진짜 찐이구나. 아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대충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 올 때 아 네. 그리즈만이 나는 맨유 좋아한다. 어. 나는 베컴 좋아했다. 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예. 어떤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보통 그 새벽 시간대에 지금은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그런 걸 봐도 글 리젠이라고 그러죠. 그래봐야 한 두세 페이지 정도가 있는 게 정상인데 봤는데 못 본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는데 한 15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와. 뭐야? 봤는데 죄 메시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그로를 누가 끌었던지 아니면 진짜구나 봤는데 나오는 어떤 기자들의 이름값이나 얘기들이 아 이거는 허투루 얘기 지나갈 게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깨웠습니다. 우리 속보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오늘 영상 3개 올라왔던데. 내일 3개 더 올라갈 거고요. 일단 속보 띄우고 그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이따 하겠지만 계약 얘기는 이제 또 변호사분이랑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주진 손수 변호사랑 바로 통화하고 바로 만들었죠. 와.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좀 PPT를 간단히 좀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급하게 좋아요. 준비하긴 했는데 그 부분 만드셨네 그래도. 예, 급하게 좀 만들어야죠. 준비를 네.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메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르셀로나에서 이것도 좀 봐야 되니까 그럼요. 사실 예, 얼마나 대단한 선수면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아예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거든요. 레알 그냥- 팬들도 그냥 뭔 일이야 이 정도로 그렇죠.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만약에 라리가 회장이라 그러면 라리가의 제일 상품성 큰 게 뭐죠? 엘 클라시코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제가 스페인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럴 거 아니야. 라리가의 최고의 어떤 그 상품성 있는 매치는 엘 클라시코인데 엘 클라시코의 어떤 그 딱 모토는 그거였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붙는다. 메조뚜. 그렇잖아요. 호날두 대 메시야. 그쵸. 메조 대 조뚜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맞죠.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선수가 맞고. 그쵸. 근데 얘가 나갔잖아. 유벤투스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메시 호날두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다가 호날두가 빠졌네? 근데 거기에 라모스가 포스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 라모스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호날두가 없네? 그치. 어디 가가지고 노쇼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제 라모스가 포스트 나와요. 근데 나올만 하죠 당연히.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메시도 빠져, 그럼 라리가 회장은 뒷목 잡습니다. 바르테메우이 개새끼 때문에 엘 클라시코 이거 엘 클라시코는 지금도 최고의 경기지만 메시 호날두 없는 엘 클라시코는 있었던 거 대비 당연히 중량감이 떨어지죠. 근데 딱 진짜 이 포스터 들으니까 네. 그 누구로 올려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라리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 메시의 이적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쨌든 호날두가 빠지면서 그나마 이 이슈를 끌고 중심이 됐던 팀은 바르셀로나의 또 메시였는데 메시마저 만약에 다른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막말로 라리가에 지금 스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그거 얼굴에다가 우리가- 새로 영입한 피아니치를 갖다 박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NBA에서 마이클 조단이 잠깐 야구로 떠났을 때 그 허전함. 그 그다음에 골프에서 타이거 우즈가 부상당하고 부진했을 때 그 허전함. 그래. 왜냐면 그거는 동료 선수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이클 조단이 있으면서 연봉을 이만큼 받으면 다른 선수도 연봉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타이거 우즈가 있으면서 골프에 관심이 있으면서 다른 프로들의 연봉도 올라갈 수 그래. 있고 다 붐업이 되는데 만약 메시가 빠지면 진짜 라리가의 분위기는 약간 김이 쑥 빠지는 느낌. 아니 막말로 네. 아프리카 어떤 이 플랫폼을 홍보를 할 때 네네. 메인 BJ 그럼 당연히 우리 감스트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력한 BJ들 몇몇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뭐 감스트가 아니, 이렇게 아니. 감스트가 만약에 얼굴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뭐 싸웠나?
뭐 운영자는 문제가 있나? 어디 나가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 수근수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럴 것 같은데 중계권 사라졌나? 아니, 저는 솔직히 빠져도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뭘 또 있는데 없는 듯이 제일 최상단에 있으면서 요즘에 새로운 시도를 아주 많이 하시더만. 네. 아주 좋아요. 요즘에 짜단 얘기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요즘에 사실 옛날에 좀 야성을 좀 찾는 것 같던데요. 그래. 요즘 주원이 형이 아까 이렇게 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요. 네. 둘이 있다가 야 요즘 스트 세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요즘에 안 하던 거 많이 하던데 저도 그랬어요. 네. 아니 나도 요즘 많이 행복해가지고 어. 이게 삶이구나. 그래. 네. 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 모습 다시 찾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진짜 네. 어차피 뭐 나 연애도 잘 안 되는데 어. 다시 돌아갈까? 다시 안경 뒤집어 쓰고. 진짜 이왕 찍고 더 쪄버릴까? 아예.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아니야.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제가 봤을 때 딱 적당하다. 그래 건강을 해치면 또 안 건강 되니까. 그 문제이기 예. 때문에. 난 그때 처음에 감스트 봤을 때 풋살 대회에서 봤는데 여기 코스염이랑 안에 코트랑 이어지더라고. 나 진짜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 맞아. 처음 봤어. 나 그런 사람 그래서 와 솔직히 말해서 개더러워. 내가 했었거든. 나는 솔직히 가수 처음 봤을 때 나도 기억나는데 이분 컨셉이 과한데? 약간 진짜 컨셉이 센데 밖에서도 이러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PPT를 보기 전에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또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또 스포티비에서 해설하시고 그렇죠. 네. 예. 지금 스포티비, 아프리카 TV 중계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예 제가 그래도 좀 그런 소식 있으면 빨리 연락을 주거든요, 저한테. 그죠. 네, 근데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포티비 해설위원이고 그쵸. 저도 스포티비에 재직을 했었으니까 그쪽에 물어봐도 아예 알 수가 없다. 네. 이게 진짜 막 2, 3일 전에 결정되고 그래서 그쵸. 아니 네. 하루 전에 결정된 네. 날도 있죠. 그리고 리그 시작하고 그러니까 뒤에 예. 2, 3라운드 때 결정이 되는 경우도 예, 있어서 그 이거 있어서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지,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게 매년 저희한테도 물어보는데 저희도 이전에는 막 물어봤었거든요. 됐냐? 카톡도 보내고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항상 직전에 대해서 맞아요. 지금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음.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서로 연락하고 부단히 뭐하고 얘기하고 있을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좀 날려도 되나요? 메시 EPL 오길 바라세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네네. 종윤이는 졸라게 바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본인이 보낼 수 있다면 오면 지금이라도 잉글랜드에 갈 사람이 오면 바로 이 새끼입니다. 네. 짝사 나죠. 근데 이따 얘기할 거지만 저희 영상에 올렸는데 저는 메시가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길 바래요. 오? 음. 왜요? 저는 저는 이 축구를 보는 게 스포츠를 보는 게 현실 생활에서 찾지 못하는 낭만을 찾기 위해서 스포츠를 본다고 생각해요. 너무 로맨틱해. 아니야, 그 사실이야. 왜냐면 현실이 젖같잖아 살기가. 근데 축구에서는 원클럽맨도 있고 우리가 이럴 때 현실 생활엔 돈도 중요하고 막 이러니까 뒤통수도 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안 그런 걸 바라죠. 그래서 바티스투타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열광하는 게 멋있잖아. 그렇죠. 피오네타. 네, 실제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축구에서 거기서 난 대리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상 최고의 축구 선수가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나가서 PL에 오면 우리 보기 안 좋지. 기쁘겠죠. 씁쓸하지. 좋겠지. 영상 존나 찍을 수 있거든. 그거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가 토트넘 가기를 더 바라고 있지만 아니 저도요. 그게 씨발 최고죠. 네네네네. 예, 그러면 우리 어쨌든 손흥민, 김민재 선발 손흥민 바로 13만. 코너킹 해서 이거 하면 네. 여기 13만 우리 한 3만 갑니다. 그러면. 네. 유튜브 인기 영상 3등. 아, 그렇지. 아, 되거든.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메시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다른 팀으로 가는 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되게 너무 씁쓸한 일이다. 그렇지.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네. 피구 이적 때랑도 달라요. 달라. 어떻게 다르죠? 이것만 하고 PPT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그러니까 피구 이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구단 수뇌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넘어가게 했지만은 그 지금은 피구 이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형님이 간략하게. 그러니까 정말 간략하게 형님이 정말 간략하게 해야 한 8분 나오니까 진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네. 루이스 피고가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시절에 네. 카탈루냐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에 페레스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로렌티노 네. 페레즈 회장. 아, 네, 예, 그 예, 지금의 예. 그 회장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갈락티코 1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드리드 최고의 스타 라울이 있기 때문에 카탈루냐 최고의 스타 피구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피구하고 먼저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구에게 야 바이아웃 금액 지르고 너 올 테니까 이 연봉 많이 줄 야, 테니까 바이아웃을 지를게. 계약금을 먼저 줄게. 네네. 그러니까 피구 생각은 뭐였냐면은 나중에 얘기하길 나는 정말로 이적할 줄 몰랐다. 바이아웃을 지를 줄 몰랐다. 이런 얘기했는데 계약금만 받고 바이아웃 금액은 못 지를 테니 계약금만 먹고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바이아웃 질러서 데려오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이아웃을 질러서 데려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걸 누가 해? 라는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좀 다른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지른 거예요. 페레스 회장이 바르셀로나에. 그러니까 이제 피구는 먼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지를 경우에는 레알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멘붕 오고 그래서 엘 클라시코에 돼지머리 날라오고 그리고 양주병 날라오고 이게 그래서 뭐 명확하게 진짜 피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레알 마드리드 그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피구 표정이 약간 떨떠름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씨발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약간 그런 표정이야 사실.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표정도 조금 얼떨떨한 것 같고. 저는 이거에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유 영주 형은 거의 뭐 진짜 스페인 사람이에요 거의. 사실은 지금 메시가 이적하는 거는 피고보다는 왜냐면 피고는 역적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피고보다는 라울이 떠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라울이 무리뉴 감독 와서 라울이 떠나가고 호날두가 이제 에이스가 되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히바우드가 떠나가는 과정. 히바. 아니면 호나우지뉴가 떠나가는 과정. 요런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떠냐면 사실은 대안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라울이 떠나면서 호날두 중심의 팀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떠나보낸 거고 그리고 호나우지뉴 내보낸 것은 메시가 있기 때문에 호나우지뉴 떠나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축구적인 부분이지만 축구적이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봐도 대안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그런 이 스페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냅킨으로 시작해서 팩스로 끝났다. 그 바르셀로나 유스 계약했을 때 냅킨으로. 예. 냅킨 사인한 거 네네. 들으셨죠? 네, 그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그래 네. 아버지가 우리 계약 안 하면 아르헨티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냅킨에다 사인을 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상 최고의 선수와 이별을 하는데 이렇게 더럽게 팩스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이런 잡음이 오랫동안 나왔고 지금 회장단과 그 이하 보드진에게 어떤 날아가는 그 시선과 화살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무슨 결과가 나와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다의 네.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이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끝나고 나서 네. 사실은 메시 이적서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죠. 그러면 메시의 마음을 잡으려고 구단이 계속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구단이 메시가 설마 떠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뭐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동안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저도 이제 막 스페인 그 막 인터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번역돼가지고 자기는 진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일하지 않았나. 진짜 가벼운 시선에서 보면. 혹은 뭐 이거는 그냥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나가길 바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네.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서 들은 겁니까? 진짜로 찾아본 겁니까? 진짜 찾아봤죠. 저도 예, 예. 얘기는 던져야 그럼요. 되니까. JTBC에서 K리그 찍고 왔는데. 네. 예. 그쵸. 그런 거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수아레즈 행동 보고 네. 수아레즈한테 한 행동 보고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실제로 뭐 이를테면 프란세스카 아길라르 같은 좀 유력한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수아레즈랑 메시랑 막역한 사이입니다. 둘이 어느 정도로 친하죠? 뭐 가족처럼 친하죠. 휴가도 같이 가고 아들끼리도 친하고. 와이프끼리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 진짜 친한 사이인데. 와이프끼리 친한데 만약에 잘 모르겠지만 자식끼리도 잘 맞는다. 그러면 남편들이 안 친해지기 힘들죠. 그렇죠. 그치. 왜 그런 네. 케이스들이 주변에 있었죠. 있죠. 네. 네. 안 친해지면 그 이상한 거야. 나 저 형님 만나면 좀 어색한데 애들 만나면 잘 놀고 부부끼리 막 깔깔대. 그러면은 형님 아니 더 예의 바르게 해가지고 어쩔 옆에서 수 없이 이렇게 그럼 옆에서 소중하게 하잖아. 하는 그런 거야. 거지. 없어요. 그런 예. 상황인데 네. 쿠만이 최근에 이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선수 그러니까 본인이 플랜에 없는 선수들한테 너는 내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방법이 날려진 바에 의하면 전화로 통보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화를 수아레즈한테 전화해서 수아레즈 뭐 휴가 잘 가고 뭐 잘 지내고 있니? 그래서 너 내년에 나랑 같이 못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끊었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분 컷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이러면서 근데 그 뉴스를 메시가 들었을 때 빡치지. 존나 빡치지. 어. 그래도 수아레즈가 아무리 최근에 좀 빅찬스 미스가 많다고 그러지만 6년 동안 200골에 가까운 이 득점을 한 선수한테 이따위로 그러니까 설사 얘기를 하더라도 떠난다고 하더라도 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휴가에 돌아와서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그 아르투르 이적할 때도 피아니치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메시가 봤을 때 와, 이 구단이 이렇게 망가졌나? 실제로 그 얘기가 있어요. 아르투르 이적 때부터 메시는 플랜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구단이 이렇게 됐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적이 어딨어?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나이 들고 폼이 떨어져 있는 선수를 최근에 뭐 어떤 평가가 좀 정체돼 있다라는 평을 받는 선수더라도 전도 유망한 미드필더랑 바꾸는 경우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르투르 진짜 저 브라질 스타라박도 괜찮고 네,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네, 선수인데 뭐 엄청나게 바르셀로나 이끌 선수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가 있는 선수였는데 미래가 피아니치보다 네. 헐. 그럼요. 네, 근데 네. 그랬는데 참다가 했는데 챔스도 떨어져. 아, 이거 구단 큰일 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랑 절친이었던 수아레즈에게 막 그런 식으로 막 통보하니까 빵이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하고 수아레즈 자식하고 잘 놀아야 자기도 애도 덜 보고 시간도 좀 보낼 수 있는데 수아레즈가 이렇게 불편하게 있으면은 같이 못 만나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내가 집에서 눈치를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 수아레스도 1분 컷이든 아니든 네. 전화 받고 나서 기분 엄청 나빴을 거 아니에요. 기분 더럽죠. 그러면 메시에게 전화했겠죠. 야, 너 전화 받았어 안 받았어? 난 이렇게 받았어. 이런 네. 얘기 아, 했겠죠. 뭐 서로 간에 네, 얘기가 네. 있었겠죠. 아니면은 쿠만이 메시하고는 면담을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면담 내용도 뭐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아마 차근차근 뭐 이따가 풀어야 얘기 되는 있겠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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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아레스하고 같이 공유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얘기 안 했겠어? 카톡 남겼지 바로. 아니 지금 채팅창에 송영주 해설위원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예. 아닙니다. 영정이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중계 때 너무 경직돼서 하세요. 네. 이런 얘기 풀 때는요 거의 뭐 이야기 불따릅니다. 영주 형이 그 축구 혹부리 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게 싹고 인물이거든요. 아, 오늘 그럼 메시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나요? 아유 네, 그냥 그럼. 끝나요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좀 했고 자 좋습니다 채팅창은 좀 이렇게 끄는 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좀 끄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이걸 또 안전지대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됐죠? 내가 네. 이쪽으로 좀 올까요? 아예 약간 보니까 안전지대랑 좀 삐져 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Alt를 딱 누르고 음. 요러면 딱 이렇게 딱 맞네. 네네네 네. 그럼 이거 좀 넘기면서 요거 하면 되나요? 예. 좀 가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무섭게 감사합니다 묻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자,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야 이거 이렇게 딱 해주셨네. 예. 오늘의 메시. 일단 메시가 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아야 돼 왜냐면 저희가 사실 메시를 진짜 깊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라이트하게 좋아하는 메시 팬들이 그럼요.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진행 한번 자, 부탁드립니다 가보죠. 네네 자, 그러면 이 영주 형. 이게 그 전설이죠. 네. 아, JTBC 오신 거예요? 전 진짜 아, 죄송한데 저거는 스카이 스포츠 옷이에요. 전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 나네. 네. 행사 나가는 그 네. 아, 근데 저 때는 저게 꽂혀가지고 저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웨딩 촬영할 때 와이프 저거 여성복 입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와이프는 바로 다 삭제를 했지만. 이게 약간 어떤 그 디자이너 옷 아니었나? 유명한 사람? 네, 디자이너 옷이었는데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독특했죠. 네. 네. 어쨌든 그 제가 옛날에 그 번개맨 때 지현이 형이랑 한의원님이랑 원투펀치 찍었을 때 그때 영주 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 옛날부터 해설하던 분이에요.
완전 그게 몇 년도시죠? 2006년이니까 근데 형이 중계는 2005년에 시작했었나요?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네. 근데 1세대 해설위원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문성, 뭐 한준이, 서영으로 얘기하지만 같은 시대에 했었어요. 네.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1.5 세대요. 1.5 세대 네. 살짝 1.5 밑에. 세대. 네. 아주 살짝 밑이지. 아주 네. 살짝 밑. 저는 정말 메시하고는 독특한 관계가 있는 게 메시의 등장을 받고 메시가 20년 가까이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거 보면서 바르셀로나도 엄청 좋아했고 메시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씁쓸하죠. 씁쓸해요. 네. 아직 안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피지 안 떴습니다. 자 네, 가보시죠. 오우. 자, 87년생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생이고 2004년에서 이 바르셀로나 데뷔했고 저는 이 지금 뭐 축구 최고의 레전드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펠레 마라도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자주 다른 데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몰라요. 이번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커리어에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가 1위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얘기 많아요. 올타임 레전드 넘버원이. 네, 저는 이 선수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챔스 결승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메시, 호날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다 메시를 뽑는데 브라질 일이 있어서 제가 메시 펠레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메시. 그래도 메시다. 네. 비교할 수 없다. 네. 뭐 네. 당연히 펠레가 이뤄낸 월드컵에서 업적 같은 게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의 평가는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뭐 이 선수의 이 커리어가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제동은 걸리는 거죠. 이렇게 팀 바르셀로나 떠나서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된다면. 자, 메시 업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골든보이 수상. 요 아니, 이때가 언제쯤인가요? 대충. 저 골든보이 수상은 아마도 워낙에 2000년도에 바르셀로나하고 계약한 다음에 라마시아를 통해서 성장한 다음에 2004, 그러니까 04-05 시즌 데뷔하긴 했는데 그때 모든 기록을 깨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팀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결국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당시 그게 그때 아닌가. 맞죠. 그때 받은 거죠. 네. 이게 아마 시즌으로 따지면 뭐 04-05? 뭐 그때쯤 아니었나 생각이 나는데 몇 저도 년 뭐 전이야? 명은 16년 전이야? 횟수는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뭐 5, 6년 정도 되는 거죠. 와, 네. 이때부터 달랐구나. 자, 요 골든보이 탔고 그리고 트래블 2번 했죠. 그러니까 트래블을 2번 한 팀이 축구 역사상 두 팀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바이언, 미넨. 바이에른 뮌헨이 했고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했는데 요 08-09 시즌이 펩 부임 시즌이고 14-15 시즌이 이따가 아마 회장 얘기가 나온다면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의 시즌이에요. 근데 이때 트래블하고도 개무시당하는 이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트래블을 했죠. 와. 그때 루이스 에니케 감독 했을 때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우승컵을 다 휩쓸었었어요. 예. 근데 그 해가 회장과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를 이따가 또 영종이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시즌이에요. 바르토메우가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좀 하게 된 거니까. 네. 어쨌든 MSN. 예, 맞아요. 트리플 2방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아쉽죠. 이 코파 준우승이.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는 준우승만 했으니까 그게 이제 메시 입장에서는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클럽 레벨에서는 모든 걸 다 싹쓸이 했는데 네. 네, 대표팀에서는 준우승을 계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와 호날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나중에 가면 평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생에서 최고의 세계 뭐 신기 공격수다라고 하면 둘을 꼽았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호날두 팬들이나 호날두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항상 메시한테 좀 밀려 있다가 한순간에 딱 뒤집은 게 유로 우승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너 그 대표팀 우승이 봤냐? 이걸로 나오면 메시는 할 말이 없는. 음. 그러니까 대표팀의 커리어가 항상 아쉽죠. 그래서 호날두는 애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때 진짜 대박이었던 게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예.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진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형 시절 막 좋아. 그래. 저도 근데 엄청 빨았거든요. 감독도 예. 밀리고 그래. 근데도 별 그 불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멋있었지. 그렇지. 그때만 해도 뭐 호날두 막. 네. 아, 네. 그리고 약간 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메시는 이제 물론 흥격이 잘하지만 그 새끼가 약간 또 흥격이 더 잘한다. 그러니까 빅매치에서 골을 넣는 임팩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전 해트트릭 이런 그렇지, 거 예. 이런 거는 진짜 사실은 메시는 약간 그렇게 크게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뭐 이를테면 챔피언스리그 상위 토너먼트 갔을 때 득점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호날두가 또 클러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네네. 네. 자, 그리고 챔스 우승.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5회예요. 그 1회가 요한 크루이프 시절 드림팀 시절에 처음 우승했고 그리고 나서 레이카르트 감독 시절에 아스날하고 결승전에서 만났죠. 그때 알무네아가 알깠을 때. 근데 그때는 호나우지뉴가 중심이었지 메시는 그때 막 떠오르는 그렇지. 그때 애기 때였어. 그 다음에 3회는 다 메시 중심이에요. 근데 메시가 선수로 뛸 때 총 4회 우승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중심으로 있을 때는 3번이고 그 중에 2번은 트래블이고. 그러니까 와, 그 진짜. 이게 그 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 선수 출신으로 발롱도르 1위 발롱도르가 아마 12회일 건데 그 중에 6회가 메시예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9,000번째 골도 메시가 넣고 10,000번째 골도 메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딴 트로피를 다 합치면 15번이가 차이가 나다가 메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게 2회인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따낸 트로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모든 트로피들. 네. 지금 잠깐 PPT 연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보내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당연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거야. 안 된다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메시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선수는 클럽 그 자체인 사람이야. 그래. 바르셀로나 이퀄 메시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를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처음 나오시고 오늘 텐션 너무 좋지. 역대급 텐션 나왔어. 그래. 안 돼. 맞아. 내 마음을 잘 대변했어.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한 4장 지금 네. 넣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리가 우승 기록이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코파델레이 우승 기록이 바르셀로나가 앞서요. 근데 유럽 대항전 기록을 따지면 당연히 유럽 대항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이니까. 4연패를 하기 전에도 9 막 이런 게 박혀 있었죠. 네. 이 패치. 예, 패치 맞아요. 때. 네.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 팀이 드림팀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도 가져오는 팀. 그렇지. 우리도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가져올 수 있다. 꿈의 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왜? 너희는 트래블 해봤어? 우리는 메시 있은 다음에 트래블을 두 번이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대단한 선수를 선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르셀로나의 그 클럽의 그 뭐죠? 모토 클럽 이상의 클럽? 클럽 이상의 클럽. 그럼 메시는 선수 이상의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1인분이라고 표현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진짜? 예. 미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것만 본 거죠. 예. 제가 그저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추버제 날이기 네, 때문에 네. 저도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저 우리 형 시절 팬 때 네. 이런 적 있어요. 아, 맷박이를 좀 닥쳐라. 네. 항상 죄송합니다. 예. 메시와 죄송합니다. 네. 자, 챔스 우승. 네. 코파델레이. 아이고. 코파델레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대회라고 네. 얘기해도 틀리지 않죠. 과거에는 이제 코파델레이가 바르셀로나하고 빌바오가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가장 최다 우승을. 근데 최근에는 뭐 바르셀로나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워낙에 코파델레이 바르셀로나는 강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5번 득점만 한 거죠. 그렇죠. 형님 중간중간에 당 떨어지시면 형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많이 하세요, 진짜. 이게 술술 나옵니다. 그럼요. 아이가 네. 이제 축구 뿌리온감이라니까. 여기 네. 이렇게 탁 하죠. 그러면 네. 쭈쭈쭈쭈 나옵니다. 체육 아, 전 너무 좋은 게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시청자들이 목소리 너무 좋다 지금. 그리고 목소리 익숙하잖아. 네. 계속 스포티비 이제 해설 테니까. 그럼요. 저희가 중에 테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만약에 뭐 나중에 축구 옛날 얘기 있죠. 이분 저기 그 80년대 후반 월드컵 때부터 쭉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계속 나와요. 예. 아, 저희 그거 한번 하죠. 형님 방송으로. 어떤 거요? 축구 술 먹방 2. 아 좋죠. 아, 좋지. 진짜 형님 방송. 예, 또 술 드시면 엄청 또 아니, 진짜 가시는 술 분이거든요. 좋아하시니까. 네. 네. 영준이 진짜 깨끗한 게 2병 마시면 나 간다. 그리고 가요. 술방쟁이도 가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안 가. 이미 한 시간 한 다음에 그냥 밀고 가는 거지. 예. 술방쟁이도 나 간다. 나 가도 되지. 간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챔스 득점왕.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거 메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챔피언스리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날두의 대회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기록을 거의 대부분 호날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짜 심지어 저희 근데 호날두가 특별히 챔스만 가면 미쳐. 또 세. 세. 그래서 전 나중에 챔스 득점왕 타이틀 이름이 뭐 사모라상 이런 것처럼
호날두 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이 사실 좀 대단하긴 해요. 오. 이거- 지금 그 한 시즌 최고 기록 17골 아닌가요? 그게 이제 호날두 기록. 이번에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안 됐죠. 근데 경기수도 그 적었고. 경기수 적었어요. 경기에서 간판이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예. 게 있었지. 예.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씨발 쌍놈 새끼가 왜? 한국 와서 젖같이 해가지고 그래. 얘기하기도 항상 할 때마다 애매해. 음. 뭘 이렇게 칭찬하다가도 아씨 이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뒤에 까줘야 돼. 그래. 근데 보통 까고 칭찬을 근데 하는데. 얘를 하고서 그런데 그 새끼 개새끼예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예, 하여튼 그 좀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발롱도르 이렇게 어우,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야. 네. 대단하다. 대단한 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발롱도르가 아무리 최근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인기 투표된 거 아니냐, 공신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도 개인이 수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상은 저는 여전히 발롱도르라고 생각해요. 네. 6번을 탔고. 사실은 그 발롱도르도 그렇고 피파 올해 선수상도 그렇고 아, 예. 인기 투표처럼 가는 감이 있어요. 네,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인기 투표처럼 간다 할지라도 메시가 그만큼 플레이를 통해서 강한 인상을 계속 남아줬.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누굴 줄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 이른바 메날두 강점기라고 그래서 맞아. 미친 듯이 둘만 음. 발롱도르를 타다가 그걸 이제 깬 게 모드리치였었고, 그 사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리베리가 탔어야 되는 거 그래. 아니냐 하는 그 타이밍이 있었죠. 근데 그때 리베리는 이제 예. 장식자까지 그렇죠. 사가지고 삐졌잖아요 그때.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풋볼이 약간 양아치 짓을 한 게 투표 기간 막 늘리고 그랬었으니까. 아 일부러 이거 합리적, 킹리적 가심이죠. 약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예. 아 오늘 다 튀어나오네 진짜. 네, 아, 어쨌든. 노이어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롱도르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 레비가 좀 유력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유력했죠. 이번에 네. 만약에 있었다면 챔스 우승도 그렇고 레비가 따지 않았을까? 세분 다 레비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무난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걸 뭐 라리가 득점왕. 아 7-7회예요? 네, 7회. 그럼 날두가 몇 회죠? 날두가? 아, 그 몇 회냐 그거는. 나 그거까지 미쳤- 기억이 안 와, 나는데. 미쳤네. 지금 피치치 7회가 최다일 거예요. 예, 맞아요. 새로운 기록을 썼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저기 시즌이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즌이 아니라 한 해를 기준으로 91골 넣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한 해에 91골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메시가요? 메시가 모든 대회에서. 그래, 모든 대회에서. 통틀어서.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약간 둘이 저는 그 사람들 눈을 좀 현혹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득점왕이라 그러면 20골 중반 정도는 득점왕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많이 넣는 이상한 특이한 시즌에 30골 넣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얘네들 둘이서 40골 50골씩 때려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축구 선수로 해도 90개의 슈팅을 못 하고 은퇴하는 선수도 있는데 맞아요, 한 맞아요. 시즌에 90골을 네. 넣었다. 한 예. 팀이 한 시즌에 40몇 골 넣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게 중하위권 팀들은. 아니 라리가 득점왕 기록 한번 펼쳐보면 열 몇 골로 득점왕 된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확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30골 40골은 그냥 터져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이 기준이 드는 너무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건데, 이거는 두 선수가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그럼 그거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없죠. 당분간은 없어요. 저는 안 네, 나올 진짜, 거라고 진짜 봐요. 없어요, 진짜. 우리 생에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라리가 우승. 와. 네. 10번? 대단하죠. 와, 네. 10번이나 했어. 저는 이제 와 개미쳤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보면 이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그 욕 먹었던 발베르데도 어쨌든 메시와 함께 리그 2번 우승했습니다. 아니 메시가 04-05 시즌에 데뷔했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17살 어린 나이에 데뷔한 다음에 16 시즌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10회 우승이에요. 네. 우승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럼요.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올 시즌이 메시에게는 굉장히 상처를 충격적인 받는 해죠. 시즌. 무관의 해고. 무관의 시즌이. 그런데 이제 무관은 그래 뭐 제가 메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무관은 그렇다 치는데 팀이 보여준 비전도 없고, 그렇죠. 내 친구들 이 같이 함께 온 전우들한테는 개같이 대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약간 지속적으로 라커룸과 팀에서 있는 나쁜 일을 마치 야 메시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정황상 좀 보이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죠. 당연히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하나. 저 빡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개빡치죠. 그리고 그것도 컸을 것 같아요. 당연히 채팅에 얘기 나오는데 8대2도 그거 엄청 크지 않았어? 제가 8대1을 당해본 사람이잖아요, 맨유한테. 중간에 TV를 껐어요 아, 그때.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때 네. 그때 어떤 정도냐면 8대1로 한 팀이 지죠? 그럼 벵거 같은 사람이 박주영 선수를 삽니다.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메르테자커서부터 패닉 바이를 막
이건 진짜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냥 막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을 주는. 그래도 중량감 있는 클럽들끼리 경기를 할 때 8대1라는 스코어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근데 나죠. 거의. 예. 그것도 심지어 우리 표현으로 레바민이라는 클럽들끼리 대결을 했는데 합계 스코어 8대1은 나올 수도 있어. 뭐 4대1, 4대1 나올 수도 있는데 8대2가 한 경기에서 그거 만약에 2차전까지 있었죠? 저는 합계 스코어 한 15대2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스코어고 그것 때문에 이게 그냥 그냥 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한 발짝만 더 들어 생각해 보면 이 너네들은 여기 올라올 수준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체급 차이를 완전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존심이 엄청 상하죠. 아니 근데. 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알폰소 데이비스가 다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수비진을 유린을 하고 어시스트를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메시 입장에서 아 이건 좆됐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메시가 야 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네네. 메시 입장에서 우리 메시 막 사진 막 요즘 와가지고 메시가 그 표정 막 나오잖아요. 사진이 짤로 나오고 하는데 그 동안의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은 많았어요. 근데 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 하면서 아 우리 진짜 좆됐구나. 그 약간 그래. 우리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우리 진짜 이게 등신됐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경기가 된 거죠. 그게. 이게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이라든가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현주소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뛴 메시로서는 더더욱 느끼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로마전 챔피언스리그에서 뒤집어졌을 때 그때 느낀 그 충격이란 아니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강도로 리버풀에게 또 뒤집어진 거예요. 2년 연속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빵빵 맞았단 말이야. 아니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게 당연히 이건 지겠지.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스코어가 참사니까. 참사 중이 대참사지. 대참사지. 예, 8대2가 이게 야구에서 나오는 스코어잖아요. 그쵸. 거의 그래. 야구에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와, 잘 안 예, 나와. 예. 근데 그거를 눈으로 봤는, 그러니까 이런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그거를 봤는데 클럽의 보드진이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너가 남은 이 커리어 동안에 그래도 한번 리빌딩을 해서 우리 다시 나가보자라는 얘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릴 타이밍에 모자라 파네. 그래.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나가고 싶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맛이 많이 오, 없는 거야. 630. 네. 이거 뭐 위키 같은데 보면 저도 이렇게 뭐 영상 만들려고 기록 정리하다 보면 볼 때마다 안 믿겨요.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기록하는 사람이 몇 개 오류했을 수도 있어. 그 진짜 막말로. 네, 기도가 짜증났어. 아, 대충. 뭐 해서 네, 진짜로. 잘 세보면 한 640골 넣었는데 이 정도면 몇 골 빠질 수도 있어. 그래. 네. 심지어 경기 수가 아니야. 골수예요, 골수. 바르셀로나 골 기록 보면 메시의 골 기록은 바르셀로나 클럽 역사를 새로 썼고 라리가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메시 선수의 기록은 그냥 라리가 최고 기록, 바르셀로나 클럽 최고 기록. 근데 634골을 어떻게 넣지? 그냥 미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 돼? 근데 경기 수가 또 저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 무슨 아니야. 2000 경기에서 600골 넣은 게 아니야. 골 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맞아요. 나. 경기 수가. 진짜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도움까지 합치면 공격 포인트로만 따져도 이번 시즌에 20 클럽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아니까. 그럼요. 예. 기본이 아니죠, 기본이. 이 누구야? 이적. 이적. 예. 아, 만드신 메시 분이, 이적. 이거 혹시 어떤 분이 만드셨나요? 만드신 분이 이제 나름대로 아, 예, 중간중간 자기도 웃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이렇게 큰 형님들도 안 웃으신다는 거는 네네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 영종이 76년생입니다. 네. 70년생 밑으로 가야 웃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제가 우리 회사로 치면 제가 우리 편집하는 친구들한테 별말 안 하거든요. 종윤이가 다 이제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마 이거 딱 보는 순간 책상 뒤집었을 겁니다. 예. 아니 야 이거 주원 형이 조용히. 여기 재미없다 날려라. 근데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아니, 누구죠? 네. 저희 방에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했거든요. 예. 크루 컨텐츠. 이게 장명석급이라고. 아. 거의 그 정도가 아닌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네.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당황하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그래. 네네네네네. 자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만수르가 맨시티를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아마 이후에 맨시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지속적으로 메시에 대한 러브콜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맨시티와 가장 가까운 이적설이 나는 이유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뭐 그건 이따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부다비 그룹이 맨시티를 인수한 다음에 롤 모델을 바르셀로나로 그때 삼았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데에서 다 우승을 해버리고 그 0809가 그거- 헤비, 예. 네, 라마시아 출신들 다 올려서 그러니까 유스 출신들 다 올려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저런 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보드즌 출신의 사람들을 싹 데려옵니다. 지금 있는 치키 베린스타인 단장, 그 다음에 페란 소리아노 사장, 다 바르셀로나에서 뭐 부회장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거를 그대로 박아놓죠. 뭐 회장인 알 무바라크라거나 이게 그 시스템을 바르셀로나는 그대로 가져오자. 그러면 그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데려온 게 이제 결국 펩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마 이게 메시를 데려올 큰 그림 하나씩 다 데려오면은 메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진짜 염원하던 그 그림을 정말 완성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얼마나 펩을 욕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술 쓰고 또 이상한 변태 같은 전술 쓰면서 졌다. 결국 리그에서는 알겠는데 챔스에서의 우승컵을 따야 이 팀이 정말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명문 클럽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메시를 데리고 온다? 그럼 챔스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메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맨시티라는 이런 그 팀이 더욱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에 잡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0809 시즌이 이랬고.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예. 와. 3억 유로면 얼마예요? 3억 유로면 지금 한화로 따졌을 때 얼추 4,500억 근처 될 거예요. 맞아요. 네, 4,500억 네.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이 7억 유로인데 거의 1조거든요. 1조에 가까워요. 그렇게 실제 따지면 바이아웃. 3억 유로면 한 4,200에서 500억 네, 정도. 근처고. 그다음에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갔을 때 파리가 바이아웃을 지불했던 게 2억 2,200만 유로였습니다. 네, 이거 뭐 그 금액도 3,400억에서 600억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잠깐만 또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미리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죠? 예. 감스트 메시 4천억에 맨시티 이적 엘 클라시코 이거 그 엘클 직관 2번 LG2 큰 끊는다고 하네요. 같이 3년 있습니다. 전에. 3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 예. 3년 전에 뭐 14만 뷰. 정말 안타까운 14만 명이네요. 저걸 3년 전에 19분 동안 저 영상을 보신 14만 명이 계십니다. 그러나 네.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감스트 얼굴만으로도 14만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거 지금 저런 말이 뭐 현실화가 된 거지. 된 거잖아. 그럼요. 네.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네. 자, 영입이 좀 실패를 했고 뭐 여기 얘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메시 영입이 사실 그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됐고 네. 사실 메시 영입을 그 전에 타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프란시스 카기가 아르센 벵거. 파브레가스를 그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올 때 메시를 네. 원래 같이 업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안 돼.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됐죠. 이거 누가 봐도 잘하잖아. 벵거가 메시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안 된다. 벵거가 왜 안 된다고 그랬어? 벵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그게 안 된다고. 벵거가 가끔 그랬잖아요. 질라탄도 영입하려 할 때 너 다시 테스트 해보자.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네. 좆가 그러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같이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같이 아, 데려오려고 이런 했는데 것도 있었구나. 아니 안 됐죠. 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벵거는 대부분의 어린 선수를 한번 데리고 오려고 트라이를 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호날두도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을 택한 거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예. 자, 이게 2013년 기사네요. 문도 와, 대표. 문도. 예. 네. 자, 첼시와 바이언이 메시 영입 위해서 2억 5천만 유로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이때 당시가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뭐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메시가 재계약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적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당연히 무난하게 재계약을 보통 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엘문도랑 문도 데포르티보는 다른 언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인용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진짜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아까 전에 이적설 얘기는 뭐냐면은 아부다비 그룹이 돈을 투자하는 시점에서 메시를 데리고 와서 팀의 중심으로 세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2008년도 여름에 가르디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0809 시즌에 모든 대회를 휩쓸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메시가 이제 된 거죠. 그 전까지는
20골을 리그에서 넣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한 시즌에. 근데 이제는 한 시즌에 뭐 30골, 40골, 50골 이게 어렵지 않은 선수가 된 거죠. 그리고 요때는 과르디올라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떠나갔기 때문에 메시가 같이 가지 않을까? 메시를 그럼 타이밍이 그래. 그때. 네. 딱 고. 근데 너무 잘한다. 아 형은 축구 박사지. 진짜. 너무 박사인데요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사실 평가 절하되신 분이 저 좀 안타깝거든요. 해설할 때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저는 받는데 그 이유가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주 형이 얘기를 길게 재밌게 풀어요. 근데 중계방송 90분에 딱딱딱딱 해야 되잖아. 그래서 형 얘기를 길게 못 푸는 그게 좀 아쉬운 거지. 말이 너무 길어. 그렇군. 짧게 하면 야 미안하다 야. 아니 짧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형 얘기하는 스타일을. 영주 형 축구 얘기 듣고 많은 있으면 너무 분들 되게 좋습니다. 즐거워하잖아요. 오늘 준비도 안 해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네, 카탈루냐인이기 때문에 네. 다 가능합니다. 네. 한준이 하위 호환입니다. 네, 그 보급형 정도까지도 안 돼. 보급형 한준이. 네. 그렇게까지도 안 된다니까. 이게 마치 보급형 감스트 보감. 네, 보감 네. 이전처럼 네, 네. 보한. 네, 그렇습니다. 보한. 아, 예, 네. 보한. 이때 로셀. 네. 네. 이러면 그 바르토메오 회장 얘기할 그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네. 네. 예, 로셀이 당시 회장이었죠. 예. 저는 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미국 영화에 나와. 그 약간 그런 거 네. 맨인 블랙이 나올 것 같네. 그러니까요. 그 어떤 사진도 400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까만 점이 떠 있어요. 네. 5억 8천만 유로를 내라. 그 돈 내도 파는 건 장담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적 문제 때문에 이제 물러나죠. 네. 뭐 이 얘기가 나오네요. 14-15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떠난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때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때 네. 막 그 국가대표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메시가 좀 힘들 때 아닌가요? 막 겹칠 때 아닌가? 이게 잠깐 다음 걸 한번 보고 가야 될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빌라노바가 뭐 좀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저는 명확하게 좀 기억이 아닌가? 잘 안 나는데. 네, 월드컵 막 지나고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르헨티나 막 우승 못하고 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아마 네. 제가 기억하기로 세금 문제도 겹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14-15 시즌이면 아까 전에 트래블 시즌 맞아요. 네 트래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월드컵 여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막 세금 문제가 네, 막 문제가 불거지고 많았었으니까. 막 이러면서 메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빌라노바 네. 이 사람이 뭐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때도 저는 이때 당시에도 메시가 떠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저는 없지 않았을까. 없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이 오는데 중간에 그 얘기를 해보죠. 로셀이 네이마르 이적료 문제 때문에 물러나고 그 바르토메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회장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회장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14-15 시즌에 트래블을 합니다. 네. 그 트래블의 기운을 살려서 바르토메오가 당연히 선거에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래블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이 돼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바르토메오가 바르셀로나에 왜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네네. 축구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농구 네, 농구 팀이었어요.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됐을 때도 저 새끼 축구 좆도 모르는데 뭘 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 바르셀로나 구단에 뭐 핸드볼 팀도 있고 여러 네. 팀이 있단 말이야. 진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트래블을 하니까 당연히 회장 선거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 힘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바르토메고 회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조금 전으로 좀 돌아가면은 산드로 로셀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로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로셀. 호안 라포르타가 가르디올라 감독을 올리면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를 좀 방만하게 경영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산드로 로셀이 회장이 됩니다. 근데 산드로 로셀이 네이마르 데리고 올 때 이면 계약이 있었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네이마르 이적료가 얼마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보도된 이적료와 다르게 2억 얼마였던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서류상으로는 줄어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이마르 이적료가 굉장히 비쌌었던. 네, 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겹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로셀이 돼요. 물러나요. 네. 근데 회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때 부회장이 바르토메우. 근데 바르토메우는 부회장직 하면서 그 전에도 바르셀로나 일할 때는 농구 담당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결국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 보면 바르토메우는
바르셀로나의 회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럴 제목도 아니었다.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터지면서 바르토메오가 올라가게 되는. 네. 그래서 아. 2014년 1월에 바르토메오가 회장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산드로 로셀이라든가 바르토메오는 기업인이에요. 그렇죠. 아 축구로 시작했던 네, 사람이 사업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도 나오잖아요. 메시 사고 싶으면 얼마 내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서는 안 돼요. 메시는 안 파는 선수야. 메시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어. 이런 멘트가 회장이 입에서 나와야지. 아. 아니 그냥 5억 8천 유로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회장으로서는 맞지 않은 그게 멘트라는 뭐 거죠. 천문학적인 액수일지언정 그래도 이 선수는 우리의 뭐 어떤 뭐 정신이다 네, 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아. 산드로 로세도 기업인이고 바르토메오도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시간이 흘러서 얘기한 대로 트래블 달성하고 2015년에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트래블을 했는데 당선이 안 되기도 힘들지. 아무리 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트래블을 했는데. 약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기 그냥 그러니까 호박이 호흡대가 굴러- 되게 잘 맞은 그러니까 거지. 호박이 굴러 들어간 네. 거 아닙니까? 정말 잘 맞은 게 네. 2014년 1월에 회장직을 했는데 2014년 여름에 누굴 영입했더라? 그때 영입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트래블을 달성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영입이 다 개판이 된 행망이었지. 그래서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7억 유로 이상을 썼다고 해요. 맞아요. 아, 아 그래 아 라키티치. 라키티치라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그 0809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기하는 그 새 얼간이 중에 부스케치가 이 선발 자원이 아니었고 이때 트래블 했을 때는 샤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라키티치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그렇게 이제 미드필더진이 구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영도 문제가 생겨. 왜냐면은 지금 7억 유로 이상을 썼는데 제대로 영입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 전력은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 그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거죠. 아, 이 샤비가 후보네. 나간 거 아니고. 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이제 17년 이제 펩이 맨시티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펩이 옮겨가는 팀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메시 이적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맨체스터 시티가 바르셀로나의 어떤 그 보드진들을 데려온 것도 있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링크가 났고 펩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얘기는. 그리고 실제로 러브콜을 보냈던 것도 같고. 네. N Neither confirm nor deny. 저 정확히 뭐죠 저게? NC 저는 N으로 시작하는데 NH 농협 시즌밖에 몰라가지고 자 이거 한번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뭐죠? 나 영어 잘 몰라. 네. 네. Neither confirm nor deny. 검색 좀 해주세요 네. 매니저분들. 이거는 그거죠. 뭐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제스처 자체를 안 했다. 부정도 안 하고 아, 확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긍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형 네. 영어도 잘하시네. 얻어 걸렸어. 오늘 오늘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네, 그렇습니다. 야 일단 맞는 걸로 굳이 넘어가자. 따지면 약간 그냥 노코멘트 했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좀 약간 애매하게 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절대 안 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 나 그런 그 표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TY 자 스포츠. 드디어 나옵니다. 네, 요 얘기가 아르헨티나 언론인데 실제로 이 TY 스포츠에서 처음에 보도했던 그 기자가 메시랑도 좀 가까운 기자라고 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언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손흥민 이적설이 나오는데 물론 잉글랜드발 토트넘에 뭐 잘하는 전문가들의 소식도 정확하겠지만 한국에서 손흥민과 연결돼 있는 기자들의 소식도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맞겠네. 그 말 네. 맞겠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연결된 뭐 메시하고 연결된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ESPN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ESPN은 제가 알기로 이 보도가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 얘기를 아마 인용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프란세스코 아길라리 이런 사람도 요 수아레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라는 얘기를 역시 했고 그 수아레즈도 100% 아웃이에요? 얘는 그냥 네. 예. 아웃. 아니 왜 갑자기 그러지? 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수아레스는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지. 왜냐하면 정리를 해도 되는 선수라고 구분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킹중계 간만대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찬스 미스를 많이 했고 리빌딩을 해야 된다면 그쪽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바이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처럼 실력은 있으되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는 선수라거나 이미 기동력이 떨어져서 미드필더 힘을 줄 수 없는 선수라거나 골은 많이 넣고 있지만 메시가 밀어주는 찬스를 많이 넣는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동시에 나오면 팀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리빌딩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쳐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아레즈도 포함이 된 거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보통 이제 리빌딩이나 그 선수 세대 교체를 하려면 이 나이 좀 이렇게 주전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온 애가 있으면 교묘히 경쟁시키면서 예전에 AC 밀란 후이 코스타 카카처럼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수아레즈 자리에는 사실 애매하거든. 뭐 많은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링크 나는 선수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했던 게 인터밀란은 아닌가 인테리에. 그리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라우타로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려고 하는데 메시가 없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같은 또 아르헨티나인데 네. 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떠한 선수가 클럽을 이동한다. 그리고 빅클럽끼리 이동했을 때 지금에 있는 클럽보다 저 클럽에서 있으면 더 많은 어떤 그 돈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트로피를 따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적을 하는 건데 지금의 바르셀로나 수아레즈 빠지고 메시 빠지는데 내가 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자기가 똥 맞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이제 오팡 뒤집어 쓸 수 있잖아. 이 팀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완전 히 망가져가고 있는데 네. 침몰하는 배에 왜 올라타냐 이거죠. 그래서 쿠만이 이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링크 나는 공격수가 MD7이에요. 멤피스 데파이 7번. 네? 그러니까 데파이를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사실 쿠만이 잘 썼어요. 잘 썼지. 그래서 마이날둠 링크도 있고 반더비크 링크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링크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얼척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메시 내보내고 데파이 대우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고 만약에 있어요. 네. 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왔는데 메시가 나고 데파이가 들어왔어.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거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예, 솔직히 지금 우리가 바르셀로나와 메시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바르셀로나가 사실 공공의 적일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예. 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를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지금. 바르셀로나 별로 그동안 안 좋아했던 분들은 야 이 팀 돌아가는 거 재밌다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 얘기는 네. 즉슨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바르셀로나 상황이 안 좋다는 안 좋다 거죠.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자면 구단의 시선. 네, 구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바이에른 뮌헨전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리빌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리빌딩을 굉장히 잘하는 강성의 감독, 쿠만 감독이 왔어요. 그럼 쿠만 입장에서는 지금 선발 라인하고 쫙 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라든가 기동력이 저하되는 거는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부스케츠예요. 그럼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라마시아 출신인 부스케츠, 메시는 상징이에요. 그럼 이 두 선수는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루이스 수아레스를 결국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스케츠는 주전이 아니라도 백업으로 쓰면 되고 그렇지. 메시는 여전히 우리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쿠만 감독이 가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 뭔가 잘못 전달이 됐든 어떻게 됐든 메시가 거기서 또 돌아서 버린 그렇지. 거죠.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 1분 컷이 사실이라면 그걸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그거는 좀 아니 그 말이 뭐였죠? 기사 봤는데 나는 메시한테 했다는 그 얘기. 쿠만이 뭐 야, 쿠만이 그러니까 그 네. 얘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이 어떤 식으로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권은 없다 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메시한테 야 이제 너도 특권을 받는 선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특권을 가진 선수는 없을 거다. 공평하게 네, 그냥. 공평히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팀이 우리가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 입장에서 듣기에 만약에 그게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다 진짜라고 봤을 때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특권을 받을 선수는 없을 것이다 했을 때 끊었어. 1번 코스를 끊었어. 특권은 받는 선수가 없다? 씨발 나한테 고소를 왜 해? 네, 메시는 내가-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면담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특권을 받았다는 네.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리고 있잖아. 그 쿠만이 했다는 얘기는 오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도 그 얘기도 메시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리고 그 얘기도 오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쿠만의 리빌딩 방식에 불만을 가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들어오자마자 강성으로 약간 한다는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만이 이미 발렌시아 팀을 완전 제 조창낸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걔 개발사를 냈는데 아주 그냥 박살을 팀의 났었죠. 레전드 알벨다가 울면서 인터뷰하고 카네사레스는 은퇴하고. 근데 이게 나도 사실 쿠만이 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지금 뭔가 하려고 한다. 약간 소대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개파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군대 왔을 때 잘 군대 알지 왔을 때 못하면서 약간 부대 네. 분위기 보고 누가 이제 병장이 누가 좀 여기 좀 실세가 뭐 이런 것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막 병장 막 갈구고 하는 순간 이제 내무실 분위기 좀 이상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관한테 자네가 행정관인가 이거 아, 완전 다른 그래. 느낌이에요. 내무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짬이 건데. 있으면 메시한테 메시 잘 부탁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근데 좀 이해도 되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건 급한 거야. 빨리 또 팀을 그러니까 다음 금방- 시즌이 금방 시작하니까. 금방 시작하니까 자기도 급해가지고 또 이런 사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리빌딩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 팬들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리빌딩 해야 된다. 그리고 세티엔이나 발베르데 같이 바르셀로나에 어떤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적이라는 게 에너미가 아니라 바르셀로나 출신 감독이 아니라면 그 베테랑들 못 쳐냅니다. 근데 쿠만은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88골인가 넣었어요. 위키 기준으로. 수비수인데 그러니까 레전드 출신이니까 내보내는 데는 적합할 수 있는데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 워낙에 강성인 감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영주형 표현을 빌리자면 뭐 아니면 백도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과해, 항상.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길라르가 이랬고. 아, 이게 나오네. 나오네. 아까 얘기했던 오, 그 얘기가 네, 나오죠. 정말 나오네요. 네, 이거는 치욕적이죠. 이 로마전에서 너무 컸다, 저게. 리버풀전에서 다. 그래서 그 미넨 전 경기가 무슨 경기였죠? 그 나폴리 경기? 나폴리 경기였나? 네. 나폴리 경기였는데도 전반에 2대0 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혼자 긴장하면서 야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정신 차려. 왜냐하면 당한 게 로마, 있었잖아. 리버풀 저렇게 당하니까 끝나고도 메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여유 있게 나왔을 텐데 야 경기 안 끝났어. 정신 차려. 또 개 뒤집어질 수 있어. 이런 게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그 네. 리그 마지막 경기 즈음에서 오사소나한테 졌었죠. 네. 와. 근데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그 경기인지 아닌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메시가 프리킥골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프리킥골. 근데 네네. 넣은 다음에도 안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이미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갔고 인터뷰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폴리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는 이미 여기까지 까닥까닥 차 있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터졌지. 터진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 건들고 이러니까 지금 먼저 얘기하자면 메시는 본인의 어떤 이 이적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아니지 메시가 그동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제 이제 추갈모적인 예, 생각인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데 네네네. 라모스가 예전에 나 아, 떠날 것이다. 예. 재계약 받은 것처럼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라이트하게 이제 저는 추갈모적인 생각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 그좀 다르긴 지금은 한데.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 내가 그때 라모스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라모스 이적한다 했을 때 왜? 왜 가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메시 간다면 솔직히 진짜 메시 지금 짜증날만 하지 갈만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보통 재계약할 때 에이전트가 장난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스처를 하죠. 어디서 제안 들어왔어? 이적하고 싶어해? 이런 제스처를 하죠. 그러면 재계약을 잡아야 되는 선수라면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메시가 아예 그냥 팩스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나 나가겠다. 어. 그리고 지금 언론들의 보도의 좀 흐름을 보면 바르토메오가 사임을 한다 할지라도 메시는 바르셀로나 안 남고 팀을 떠난다. 회장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장 탓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소용없다. 난 이미 마음 떴다. 정 떨어졌다. 네, 난 나간다. 근데 팩스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팩스가 온 순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거 끝났다. 끝났다. 예. 왜냐면은 팩스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했고. 내용 증명 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랑 얘기 다 네. 하고 뭐 아버지라든가 친구하고도 다 얘기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야 결정 팩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의 이번의 선택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 장고를 해서 만든.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고민을 오래 하고 장고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야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안 바꿉니다. 누가 바꾸겠어? 본인이 오래 완전히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 상황에 리그를 바꾸고 정든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타리그로 간다는 거 본인도 리스크일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메시가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몰라. 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제 떠날 수 있어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봤을 때 구단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한 걸 수도 있어. 그렇지. 갑자기 나 팍 돌변한 게 아니고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징후. 야 이러다가 진짜 살짝씩, 메시- 예, 어 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그래. 사귈 때도 약간 헤어질 징후다 그러면은 얘랑 야, 헤어질 왜 그래? 징후야, 왜 그래 하면서 뭐 선물도 사주고 변화된 모습을 그래.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아하고 헤어질 징후로 어. 보이면 에막 이거 막 아, 하고서 그러면은- 막 하고 괜히 뭐 섹스나 하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 뭐 10시 넘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요.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요즘 10시 넘었으니까 뭐해? 뭐 심하니까. 예, 아니 갑자기 심해 넘었으니까. 10시 넘었으니까. 10시 넘으면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0시 넘으면 예. 되는 걸로. 네. 10시 넘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지. 네, 그렇지. 징후가 있다면 근데 징후. 그 징후를 응. 보통 늦게 파악하는 경우들이 뒤돌아보면 아 그게 신호였구나라고 나중에 아. 아는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은 알았는데도 무시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팩스 보내고 나서 부랴부랴 뭐 회의 소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시는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어요. 주원이 형 얘기대로. 주원이 형이 나 아까 전에 그 밤 10시 이후에 섹스 얘기 가능하다는 그 멘트에 형이 되고 말았어. 내가 봤을 때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더 형님 아니세요? 한창 형이 한창. 나도 모르게 형이라고 했어.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하지? 그러면서 주원이 형. 네. 네. 주원이 얘기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적 시장에서도 문제였지. 아, 너 얘기해도 돼? 예. 이적 시장에서도 문제였지. 그리고 초반에 부상으로 시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원정 갈 때마다 완전히 안 좋았잖아. 그렇지. 그거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됐잖아. 네. 그리고 나서 발베르데 감독 자를 때 아비달이 인터뷰를 어떻게 했어? 아 선수들이 아비달 감독 밑에서는 제대로 안 뛰는 것 같았다. 발베르데. 발베르데 발베르데 안에서, 밑에서 예. 아비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메시가 이제 완전 빡 돌아서 맞췄지.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메시가 원래 말이 많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단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징후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 우리가 이제 메시가 이적을 진짜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지금에 보면 종인이 말을 보면 메시가 말을 허투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거지. 그러면 이 지금의 메시의 결정은 정말 진지하다는 그렇죠. 거잖아. 진지한 거야. 형 알죠? 저 뱉은 얘기에 대해서 잘 안 주워 담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형도 알아요. 제가 한 말은 거의 대부분 한다는 거. 음. 근데 말을 자주 바꾸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아 그냥 그러려면 알겠지. 근데 메시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이거 아마 안 주워 담을 거예요. 그 앞에 접니다 저. 아 예예예. 그 저기도 합니다. 아, 네. 역시 감스터 보급형 감스터.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19 때 주급 삭감할 때도 뭐야 예. 바르셀로나 구단 수뇌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선수들이 주급 삭감 안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메시나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니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삭감을 그래. 하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주급 난리가 삭감이라는 게 예. 해주면 좋잖아. 근데 어쨌든 그 선수들은 주급을 삭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 딜을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이 먼저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르토메오가 뭔가 문제가 있는 일에 대해서 선수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돌린다거나 근데 그 화살이 메시로 갈 때가 좀 있어서 뭐 일부 기자들은 라커룸에서 메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르토메오가 하는 거짓말과 그게 질려버렸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기자의 SNS도 있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클럽이 메시를 보호해주진 않았지. 그렇죠. 이거는 인정해야지. 전혀 아. 보호해줬어야 하는 선수를. 형이 봤을 땐 그래요? 그렇지. 음. 저 상황들, 저 로마전, 리버풀전, 바이에른 뮌헨전 그때 언론은 그런 얘기 당연히 했지. 메시라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클럽이 그거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클럽은 얼싸 좋다. 그래요 얘 탓. 아니면 얘 탓.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단 수뇌부가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럼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르토메오라든가 지금 바르셀로나의 구단 수뇌부들은 정치인이자 기업인이야. 그 형 얘기한 기업인과 동시에 정치인이 맞는 게 이 사람 사실 카탈루냐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구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축구와 동떨어진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바이에른 뮌헨 보면 대다수의 구단 수뇌부들이 레전드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살리아미치 브라쪼 단장이 좀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근데 그래서 바이에른은 대부분 축구적인 일 처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왜?
축구에 정통한 사람들이 거기 그득그득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그분도 거기 아닌가요? 올리버 칸 그분도 칸도 이제 들어갈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헤네스, 루메니게 다 원래 그게 맞지 않아 축구?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아비달처럼 잘했던 축구 선수가 젖가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뭐 상황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지금 바르셀로나의 그 회장과 이하 보드진들은 일 처리를 못 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가장 짜증나는 건 기업인이면 재정이라도 빵빵하게 만들어놔야지. 근데 장부 빵꾸나고 그러면서 피아니치 이거 했다 그러고 그리고 피아니치. 메시가 패스 보냈을 때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패스를 보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모여서 한 다음에 메시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이렉트로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패스를 보냈어요. 이거는 그냥 기업 대 기업이 하는 행동이야. 그렇죠. 그 맞네요. 맨유 팬이잖아요. 그쵸. 우드워드 사실 스폰서 딜을 되게 잘 따오는 사람인데 네. 축구적인 영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맨유 팬들 불만 많지 않나요? 진짜 그냥 너무 그냥 열받죠. 근데 예. 그 사람도 나는 기업인 경영인의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팬들의 축구적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디렉터를 선임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한 거지. 풋볼 디렉터가 그래서 필요한 그렇지. 경우가 많은 네. 거고. 근데 채팅이 지금 뭐 우드워드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그래, 이 나오네. 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게 저는 진짜 예. 제가 보고도 왜? 그러니까 피아니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이라도 어리고 진짜 한참 올라오는 그런 뭐 미드필드다 이러면 이해되는데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 굳이 왜 이런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 딜은 사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딜이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돈이 아예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FFP 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부적으로는 이적을 시킴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그 장부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일정 이상의 장부적인 어떤 그런 걸 맞추지 못하면 불신임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바르토메오가 불신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실 약간의 장난만 치면 서로 선수들 딜을 바꾸고 둘 다 장부를 플러스로 맞출 수 있는 딜을 형태를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불신임 투표까지 가기 전에 그걸 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본인의 모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축구적인 맞아요. 생각은 안 하는 거고. 근데 이 아저씨는 그러면 바르톨메오 이 아저씨는 나중에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안 살 생각인가? 거의 역적 분위기야. 역적이야. 지금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격적이죠? 바르셀로나 구단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물론 그 전에도 뭐 다양한 인물이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최악의 회장이 가스파르트 회장. 가스파르트. 네, 피고 보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의 잔재를 없애고자 네. 하는 사람들이 뭐 라포르타라거나 막 이런 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산드로 로셀 아까 전에 로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눈 네, 이렇게, 네이마르 네, 이거. 네. 그리고 나서 이 바르토메오인데 지금은 메시 요 사건만으로도 바르토메오가 넘버원 찍고 역대 1 있어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탄핵이자 불신임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 선수를 둘을 이런 희생시키고. 식으로 바꾸는 게 그리고 정말 아르투르는 많네. 지속적으로 나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차라리 본인이 제가 구단을 잘못했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마무리가 깔끔하지 그나마. 근데 절대 싫다고 하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그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 현재 전체 지출 중에 선수 연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65% 이상이에요. 이걸 줄여야 돼요. 연봉. 네, 연- 선수들 주급 연봉. 네네. 연봉. 네, 이게 지금. 전체 지출 중에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5억 6천만인가 뭐 이 네.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퍼센티지를 줄여놔야지만 굉장히 좀 그 안정적인 구조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딜러이트 풋볼 리그나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축구를 바라보는 데서 총 매출에서 이 연봉으로 나가는 선수 연봉으로 나가는 그 어떤 비율을 50% 근처로 맞추는 게 비교적 건전하다는 평가를 맞아요. 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표시도 빨간색으로 해. 네. 이거 위험하다. 70% 이상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거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65% 이상이라는 건 빨간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급이 센 선수들이 대거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선수 지급 중에서 1억 유로를 줄이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가 나가게 되면 이야기가 또 확 달라져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는
남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메시가 나가는 순간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루이스 수아레스 메시 동시에 나간다? 그러면 한 시즌에 50골 사라지는 겁니다.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럼 누구로 50골을 채울래? 넣어줄 선수를 채워야 네.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돈을 써야 되고. 써야 그리고 되죠. 오자마자 바로 적응한다 보장이 없고. 없고 그리고 그런 선수를 누가 어떻게 사와요? 또 바르셀로나 지금 이 상황인데 누가 오냐고. 그걸 데파이 갈 거야? 안 되잖아요. 데파이가 하면 10레전드죠. 그렇죠. 네. 걔 쌈레드 진짜. 그럼 네. 진짜 완전 레전드 되는 네. 거지. 데파이 갑자기 한 40골 넣어. 아, 우리 이러면. 대파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왜냐면 형이 그때 예전에 계속하면은 데파이에서 진짜 올 것 같아. 그 싫어했거든. 아니 왜요? 그때 그 히든풋볼 SL이라고 네. 찬우 형, 박찬호 해설위원이 아니 뭐 그 라디오 하시는 거. 예, 그거 하고 있는데 찬우 형 옆에서 놀리려고 데파이 왜요? 어떻습니까?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 씨발 아니야 그러다가 형이 형 차례가 됐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형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아 씨발 데파이 형 진짜 어떡하지? 순간 상상했었거든. 예. 아, 진짜 오면 어떡하지? 이게 네. 진짜 진심으로. 네. 우리가 대파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아. 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줄이는 걸로. 예. 근데 지금 대파이라도 와야 돼요. 내가 볼 때 대파이 와도 고마운 상황이야 지금. 대파이라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바르셀로나 상황 봤을 때. 야 닥쳐. 그래. 이거야 이거. 찐텐이다 찐텐. 그렇습니다. 네. 운영진 안 좋고 그 다음에 역시 쿠만과 이 문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보낼 수는 있어도 방식의 문제다. 네. 그쵸. 네, 방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6년 동안 헌신한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6년 동안 만났어. 둘이 마지막에 안 좋더라도 전화로 야 꺼져 이렇게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럼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 거예요. 이거 너무 심했지. 그래. 자 그리고 요거 나오네. 야 근데 나왔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들에서 이 팩스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팩스를 보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팩스를 보낸 건 맞는데 이 팩스가 그 팩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도 영상에 이거를 또 해석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하고. 네, 그거는 이스타 TV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얘기는 나는 이 24조에 의거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은 그 얘기입니다. 그 해석을 하자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팩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팩스가 간 건 맞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짜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나온 것만 봐서는 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문서의 사진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팩스가 간 거 그리고 팩스 내용에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오피셜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메시 적스를 뜰 때마다 다 말이 되냐며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닌 느낌이다. 예. 요게 이제 카탈루냐 네. 예, 자치주 행정수반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아니 감수 닮았는데요? 누구 닮았다고? 저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그다음에 옆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 이렇게 있으면 세 명이서 닮은 거 약간 나오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로 좀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팬들도 아 그래 그지 같은 팀에 그동안 고생했다. 너도 이제 너 살 길 찾아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팬들이 보기에도.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예. 아니 안 가는 게 좋겠지만 막말로 지금까지 분위기 된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이렇게 좀 잘하다 보면 어떻게 잘 남지 않겠어라는 아니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계약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네가 얘기한 대로 해지 못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그 조항이 발동이 되지 않는다 손 쳤을 때 기사에 따르면 네이마르 바이아웃으로 발동됐던 그 금액 2억 2,200만 유로 이상은 받아야 된다. 실제 원래 있던 바이아웃 7억 유로까지는 지불이 안 되더라도 아, 근데 그건 너무 크지.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메시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아웃 금액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7억. 왜 그러냐면은 1조 원에 가깝게 그 해놨죠. 전에 피고 나갈 때도 한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네이마르 때 또 당했거든. 그거는 안 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웃 금액을 거의 1조 원에 달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메시 스스로 떠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뭐 푸요를 비롯해서 이제 레전드들 중에 몇몇은
메시를 지지한다. 네, 메시를 왜-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 그러면 메시는 그만큼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제발 가지 말아줘.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제 구단들 얘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펩 무조건 원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베리스타인이랑 그 다음에 이 페란 소리아노 단장과 사장 이 사람들도 모두 다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그 다음에 메시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네. 그럼 맨시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하나 모자란 게 아까 조원 형이 얘기했죠. 빅이어입니다. 그쵸,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메시가 부족한 것도 저는 빅이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항상 챔피언스리그에서 본인이 토너먼트에서 약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원하는 게 그거고 펩 바이언 때부터 바이언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뭐였습니까? 챔스. 챔스. 그러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 그러면 딜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행을 유력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마르가 파리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첫 번째 보도를 했던 이 마르셀로 베흘러라는 기자가 있어요. 네네. 그 기자가 비교적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 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워낙에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람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맨시티랑 펩이랑 메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이미 해왔고 굉장히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가능성이 아주 좀 크지 않나. 와. 저도 맨체스터 시티라고 봐요. 저는 아예. 아, 네. 그래? 네, 왜 그러냐면 펩하고의 메시의 관계가 그렇게 네. 깊나요? 일단은 어. 팩스를 보내기 전에 펩하고 전화 연결을 했다면 그건 100% 맨시티라고 봐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네. TD3나 아니면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펩과 메시가 전화를 했고 심지어 어떤 보도에서는 메시가 펩한테 물어봤던 얘기도 있어요. 혹시 맨체스터 시티가 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냐? 와, 씨. 라고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메시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8 대패당한 다음에 너무 울적해.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오르니까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이 떠오른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띠띠띠띠 해서 감독님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러면 가르디올라 감독도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해서 너무 울적해. 그렇지 본인도 울적하지. 그때 메시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네가 올 시즌에 맨시티에서만 뛰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얘기하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시나리오를 짜고는 이런 네. 그림 가능한 거 아니야. 어. 친하면. 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FFP나 이런 것도 걸려 있겠지만 만약에 메시가 맨시티에 온다면 맨시티의 재력 상황상 야 메시 왔는데 이 기회 놓칠 거야 하면서 다른 어떤 그 공백이 생기는 약간 부족한 포지션도 쉽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메시 온다니까 더 네, 오고 싶어.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사실 저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거는 장구적으로 정리를 네. 하면 되니까 맞추면 되는 아니 거고. 왜냐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사실 유벤투스가 호날두 생각보다 비싸게 영입했잖아요. 꽤 비싸게 줬죠. 근데 오자마자 그게 올랐다 들었거든요. 유니폼만 그럼 네. 주가가 올라가고 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해. 네. 그러니까 쓰는 만큼 그럼. 지금 맨시티 만약에 메시 가면 이슈도 이슈지만 마지막 그 불꽃을 이제 태우는데 이만한 이슈가 없죠. 최고의 이슈. 이거는 축구사에 없는 이적이고.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를 가장 강력한 그 후보지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뭐 농담처럼 전화통화 얘기를 했지만 메시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를 잘하는 감독이라든가 무대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런데 바르셀로나 떠나게 된다면 라리가는 아니잖아요. 라리가 내에서 레알 마드리드 갈 건 말이 아니잖아. 안 진짜 되죠. 예.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세리아라든가 분데스리가라든가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 이미 30대는 넘어갔고 이제 아마 네. 한 2년? 와, 그러면은 형의 얘기는 변수를 없애야 된다. 네, 변수를 없애고자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면은 펩이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할 생각이 저는 많다고 둘이 생각해요. 통했다니까 카톡 이렇게 봐.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자니? 했는데 가자마자 1이 바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걔도 내 톡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자니 했는데 1이 안 없어지 1이 있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보내자마자 1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니야 반대 경우도 있어. 뭐야? 아 씨발 그냥 보고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잘못 눌러가지고 일이 그래. 없어지네. 그러면 새벽에 자니 했는데 딱 읽었다. 그러면 딱이거든. 10시 넘었잖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시 넘었습니다. 그래. 저 이거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이미 페란 소리아노가 이 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2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제라르 로메로
아마 제라르 로메로였으면 RAC1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유력한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들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문제 없는 기자들 얘기만 제가 하는 거니까 거의 틀림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자. 오! 야, 그만! 오, 비비스. 저 말씀해 주시죠. 야! 야, 얘들아! 야, 옥텐 좀 치자, 잠깐!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이름이 있어요. 음. 이름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입의 참전이잖아. 참전. 아. 아니, 왜냐면 사실 맨유 그래도 네. 가오가 있는데 네. 명함을 한 장 같이 내밀어야지. 뭐 영입의 근접 이러면은 와 이래도 아, 되는 이건 어떤 기사에 참전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맨유가 지금 제이든 산초 영입하기도 버거워하는데 네. 무슨 메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근데 이거는 메시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긴 한가 보다. 그냥 이적도 이게 명확하네. 그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메시의 주급이 메시의 연봉 수준이 우리가 흔히 EPL에서 얘기하는 주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야, 주급 얼마 나오죠? 100만 파운드라 그래요. 그럼 10억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 100만 파운드 지금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5. 저는 15억이라고 들었어요. 15? 네, 15.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 그러니까 그 주급을 삭감할지 유지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보존해서 줄 수 있는 팀은 어쨌든 주급 체계 싹 다 깨야 되거든요. 네, 다 깨야 근데 돼요. 그러려면 나는 맨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깰 수 있습니다. 산체스한테 7억 준 아니,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산체스한테 7억 준 놈들이라. 예, 저희는 그런 신경 안 써요. 7억인데 예. 지금 아니, 저희 신경 안 써요. 거기에- 이 산체스라서 거기에 괜찮습니다. 9억을 예. 더 줘야 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가능성이 맨유도 그거 심지어 그것도 있어. 어떤 그 외국에서 짤방이 도는데 지금 메시 영입에 참전한 팀들. 그래서 그 전쟁터야. 방어벽 같은 게 있어요. 그 군인들이 딱 총 들고 서 있어. 파리, 맨유, 그다음에 유벤투스, 맨시티 있는데 혼자 삐에로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스날이야. 아, 아스날이 네. 어쩌다가 이게 네. 솔직히 말해서 메시도 진정한 도전을 위한다면 아스날 나와서 유로파에 도전해 봐야죠. 유로파리그 씨바 없잖아. 예. 아니면 하늘색 맨시티 말고 대구에 와서 AC를 도전해 보든가. 그렇죠. 그래서 세징야, 김대원, 메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날 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약간 뭐지? 약간 그 뭐죠? 약간 봉사활동 느낌으로. 약간 재난지원금 느낌으로. 네, 네. 봉사활동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마음 아니면 힘들다. 어쨌거나. 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유. 네. 파리.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라면 이적료 주급 모두 감당한 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예. 거기다 이제 뭐 네이마르가 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또 연결될 수가 있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주급 체계에 있어서 그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주급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길 넘어갈 경우에는 체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유벤투스 다른 선수들이 호날두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뭐 나도 불만이 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뭐 메시 주급을 줄 때 일단 연봉 개념도 있지만 뭐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죠. 보너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준단 말이에요. 이거 원하는 붙여서. 거 딱 맞춰주려고. 근데 그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맨시티 가능하고 파리 파리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하죠. 예, 저는 네. 파리는 무조건 가능한 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스타 군단이기 때문에 스타를 데리고 와서 연봉 이렇게 줘도 딴 애들 아 쟤는 저렇게 받는구나. 네. 그럴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저는 여기도 가능한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근데 만약 간다면 그 꿈의 라인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엄청 매조, 음조, 내존, 마조. 그래서 존 4개 이렇게 되는데. 존나 좋죠. 내존, 마조.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자,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왜 얘기해야 어? 돼? 자, 아, 근데 뭐가 있어요? 저도 있어. 저도 똑같은데. 네, 오, 있어요. 네, 왜냐면 있어. 인테르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이 아르헨티노들이 굉장히 많았던 클럽이에요. 엄청나게 많아도 뭐 사네티도 그랬고 킬레곤잘레스도 그랬고 캄비아소도 있었고. 네, 캄비아스도 네. 있고 그리고 시메오네 역시 나중에 인테르에서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 아버지가 밀라노에 집을 샀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습니다. 아, 와 이거는 좀 네, 큰데.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 이탈리아판 베컨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뭐죠? 이게 세금의 혜택을 주는 건데 호날두도 그래서 유벤투스 행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팀에서도 부담이 줄고 선수 본인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인데 만약에 인테르 행을 택한다면 메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 관련된 세금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수치는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얘기하세요. 어떤 선수가 이적을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담이 돼. 근데 너가 이적을 해주면 세금을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뛰던 선수가 왔을 때 어. 어떤 그 감면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와. 우리 너 세금도 감면해주니까 우리 리그가 매력 있는 리그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메시 입장에서 세금이 한번 터진 적이 있으니까 솔깃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아니고 저는 어떠한 선수든 간에 프로면 돈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네, 물론 메시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뛰려면 연봉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메시 아버지 일이 있었고. 저는 인테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메시 다음이 인테르라고 네, 봅니다. 맞아요. 네. 네. 아버지 그 얘기도 있고 다 있지만은 호날두가 뛰는 것도 승부욕을 좀 자극할 수가 있고 가서 가서 또 한 이제 붙어? 네. 네. 부스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클럽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에요. 근데 인테르는 일단 스쿠데토. 그렇지. 스쿠데토를 먼저 따더라도 메시는 다시 한번 메시라는 이름을 뭐 만천하에 알릴 수가 왜냐면 있거든요. 유벤투스가 지금 사실 거의 10년에 가깝게 리그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이 사실 뭐 이 표현이 약간 어떤 그 부정의 기운을 불러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적기거든요, 인테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피를로가 감독이 내가 선임이 적기라고 됐잖아. 하면서 제대로 적기를 따먹은 완전- 팀들이 없어. 적기 떴다면 그건 실패야. 네. 사실 거의. 왜냐면 또 우리 밥버거 형이 적기 한 이후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적기 때가 됐다 이런 네, 거 그러면 아닙니다. 보통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유베가 피를로라는 초짜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 근데 인테르가 여기에서 스쿠데토를 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약에 메시가 온다 그러면 스쿠데토부터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려지니까 맨시티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그 다음은 저는 다른 팀이 아니라 인테르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근데 다만 콘테랑 인테르가 약간 상호 해지의 분위기였는데 되게 극적으로 화해해서 지금 완전 가는 분위기거든요. 콘테와 메시는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죠. 안 어울리는데. 네. 콘테 욕 무지하게 먹겠다. 음. 메시 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게 스티븐 장 회장이 장 네. 회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신그룹인가? 중국 자본이니까요. 네, 수닝. 수닝. 네, 수닝이죠. 네. 첼시도 저는 이가 첼시를 바라보는 입장 그거죠. 야, 카이 하버츠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하나만 사오자. 베르노도 사왔겠다 다 됐으니까 딱 뭐 메시 몰빵하자. 근데 저는 이쪽은 노릴 수는 있으나 가능성 면에서는 피해를 택한다면 맨시티로 가는 방향이 좀 더 많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코디 피셜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영입을 진짜 많이 벤치를 또 데려왔더라고요. 네, 이제 곧 오피셜이 뜰 텐데 첼시가 지금 영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확정이 된 하킴지에라거나 그다음에 티모 베르나라거나 아니면 이제 오피셜이 곧 뜰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샛별이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제일 풍성해 지금. 김유정 와, 그리고 벤치렐 그리고 카이어버츠까지 영입을 다 한다 손 치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3,400억 이상을 쓰게 돼요. 근데 그러면 돈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팀이 아직 안 쓴 돈이 많은 게 아자르 판매 금액, 그 다음에 모라타 판매 금액, 그리고 앞으로 쩌리 판매 금액이 되게 많아요. 뭐 이를테면 조르지니도 팔 수 있고 에메르송도 팔 수 있고 바카요코도 팔 거고 이런 선수들을 매각하고 나면 아직도 쓸 수 있는 돈의 어떤 여력은 있다. 다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해를 선택하는데 맨시티가 아닌 팀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와 근데 나도 옆에서 들으면서 메시 이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네요. 지금까지 네. 나온 이야기는 와, 진짜 우리가 다 이거를 맞춰서 라이브로 아, 하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뉴스는 영주 형이 거의 다 종합해 주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채팅창에서 저희가 이제 흐름 깨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네. 뭐 아구에로 인스타 오피셜 떴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또 그걸 얘기 또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2주 전에 바꾼 거. 아니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구에로랑 아니, 메시가 억울하네. 실제로 친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것도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맨시티의 10번은 아구에로입니다. 근데 메시는 무조건 10번이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메시가 맨시티로 온다. 그럼 난 아구에로가 10번 줄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쿨하게. 있죠. 쿨하게 해. 또 둘이 절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해. 아니 걔가 방송을 했었어요 아구에로가. BJ 아구에로 하냐. 네, 그래서 전화를 했었는데 폴가이즈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는 말이 야 너 나한테 자주 전화 안 하잖아. 장난삼아 했는데 네. 자주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둘이 되게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친하죠. 하죠. 그러면 그것도 기왕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이제 본인의 황금기가 2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친한 동료 있지, 나 잘하는 감독 있지, 돈 맞춰주지, 보드진들 나랑 아는 사람이지. 그럼 글로 가는 게 누가 봐도 리스크가 제일 덜한 그렇지. 선택이니까. 제일. 예. 어쩌면은 그냥 이거 바르셀로나하고 비슷한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맨시티 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에티하드 스타디움이 별명이 엠티하드 스타디움이라고 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구장이 비어 있다. 아. 그러니까 팬들의 인기가 아직 초대형 오래된 명문 클럽들보다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르샤나 레알에 받는 비해서?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팬들은 당연히 안 찾아오겠지만 근데 저는 메시의 영입이 가능하다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거에 그냥 끝낼 수 끝이야. 있다. 저는 그거 그냥 단방이 끝이에요. 아니 구단 위상이 달라진다. 저는 PL 중계권료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심지어 네. 메시가 이적한다면. 그러면 달라지겠죠. 네. 메시가 이적해서 우리는 좋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중계를 원하시잖아요.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그렇지. 진짜 이게 메시 하나로 모든 거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쪽도 부르는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와 이거면 사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비싸네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맨시티 경기만 유료로 묶이지 않을까요? 100% 유료될 것 수도 같은데. 있어.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팬으로서 저는 이제 진짜 축구 라이트한 팬으로서 궁금한 보고 싶은 게 김덕배의 패스를 받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 메시. 그렇죠. 좀 더 이제 사실 메시가 요즘 보면 내려와서 플레이도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좀더 하죠. 공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워낙 중원이 세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농담삼아 뭐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펩과 맨시티도 펩과 이 메시도 펩은 메시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적이 없고 메시도 아마 그리울 겁니다. 네. 예, 그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서로가. 응.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도 난 그냥 축구만 하고 싶어. 네. 다른 걸로 막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펩도 그냥 내가 원하는 축구를 가장 잘 소화하는 공격수 누가 있지? 메시죠. 이러면은 메시죠. 서로가 딱 맞지 않나. 다만 바르셀로나가 한 번 더 찾아가서 석고대죄하고 한 번 정도 마음을 돌리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바르셀로나 팬의 어떤 그 바람인데 네. 그래 지금 분위기를 깼나요? 지금 2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뭘 다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네. 아니 한 번만 마음을 네. 돌려주면 안 되겠니? 네, 뭐 이럴 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도 좀 괜찮거든요. 네. 저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표현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메뉴 빤스인가요? 메뉴 맞습니다, 형님. 예. 아니 제가 뭐 빤스를 갑자기 왜 했습니까, 형님? 예? 아무리 열심히 넘어도 빤스를 입에다 쓰진 않아요. 네. 아니 그럼 형님도 궁금한 게 형님은 이제 메시가 팬으로서 사실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방송 이후에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똑같아요 저는. 아. 여전히 바르셀로나에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놓고 봤을 때 이적은 기정사실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그 계약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법적 분쟁으로 가는 순간 바르셀로나는 똥통에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바르셀로나는 그걸 그래 만약에 법적 분쟁에서 이겨. 그래서 메시 1년 동안 데리고 있는다 치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그게 뭘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온 에라이 쓰레기 새끼들아밖에 욕밖에 더 먹겠어요? 그 메시 와가지고 그냥 선호선을 또 다음에 가면 돼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계약 기간을 맞추면 다음 시즌까지는 메시가 뛴다. 그러면은 시간을 한 시즌 벌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메시를 계속 회유하는 설득하자. 거야. 마음을 잡자. 어. 근데 그게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죠. 이런 나이브한 식으로 생각. 마음이 돌아갔는데. 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로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손소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이거는 이 축구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법률 해석과 다른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거는 피파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적료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그 이적료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랑 서로
더러운 그림 만들지 맙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이적료가 저는 발생하고 이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에 이적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바르토메오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 6월달 지났다. 네가 얘기하는 계약 해지 조항은 사라졌다. 그럼 메시 입장에서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6월 지났어도 시즌 끝나는 시점으로 보면 지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면 결국은 원하는 구단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 정도는 이 정도에서 맞춰줘도 되니 아마도. 그냥 이렇게 끝내버립시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분위기가 아마 바르셀로나 구단도 인지를 할 거예요. 아, 이게 우리한테 좋지 않은 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네. 아, 지금 벌써 알 거예요. 앞에서 네. 데모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난리야.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까 아침에 그들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그들은 아침이었잖아요. 네. 그 근처에 운집하고 그렇더라고요. 경찰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상황은 좀 뭐 팬들의 상황까지 못 봤는데 분위기가 좋을 일이 아, 좋을 수가 없죠. 없지. 네. 와 진짜 무섭겠네. 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또 형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전문가들 의견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의견 일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마무리 근데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마무리를 하자면 이 상황에서 메시가 남는 것도 메시한테 너무 불쌍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딴 팀에 가는 것도 원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딴 팀에 가면 어쨌든 메시라는 선수가 못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딴 팀에 가서 이게 잘해야 된다고 되게 조마조마하게 또 볼 것 같아. 어디 가면. 네. 근데 딱 이적했는데 많이 못해. 그럼 너무 이 영웅의 마지막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짜증날 것 같고 메시가 딴 팀에 가도 되게 조마조마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럼 형님도 약간 좀 남길 바라는 이게 애매하시구나. 애매하죠.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오다면 얼마나 조롱 많이 할까. 음. 코파 아메리카 이상으로 조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참고로 아 그 이게 제가 아까 저희 영상에 쓴 기록인데 메시 PL 검증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메시 사비 이사빨이다. 어. 그다음에 PL 검증해야 되는데 네. 얘도 호전심부터 이어지. 네, 맞아요. PL 검증. 그래서 PL 와서 찰리 아담한테 한번 당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네.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검증도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요즘에 메시가 비교적 정점 대비 기량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근 3시즌 기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럽 5대 리그 기준. 네네. 5대 리그면 UEFA 개수 기준으로 PL, 라리가, 라리가, 세리아, 세리아, 분데스, 분데스리가. 리그 안까지. 리그 안. 그게 이제 개수로 따지면 5대 리그입니다. 네네. 5대 리그 기준으로 최근 3시즌 메시가 95골로 전체 최다골, 그 다음에 도움 46개 최다 도움, 박스 바깥골 26골 최다골, 최다 프리킥골 17골 제일 프리킥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드리블 돌파 성공 501호로 최다, 찬스 메이킹 100회 최다, 스루 패스 143회 최다, 파이널 서드 패스 3423회 최다. 기량이 떨어져도 다른 선수들이랑 격차가 이만큼 있는 선수예요. 야. 이 선수는 혼자 다른 세계에 사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1, 2년 동안 분명 그건 있을 거예요. 펩이라면 어느 정도 출장 시간은 조절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100% 약간 더 거친 리그니까. 그쵸. 근데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1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와 메가시다. 지금 보면 바르셀로나가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저 같으면 제가 회장이라면 지금 메시 집까지 3보 1배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라고 네. 하면 3보 1배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야죠. 맞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메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은 메시의 의도대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메시가 보여준 게 너무나 그렇지. 많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정이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네. 아니 위원님 왜 그러세요? 생각만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냥.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좀. 네. 저도 막 이제 맨시티로 막 이제 새로운 그림 때문에 한번 이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워낙 우유부단 스타일이라 또 생각 바뀌는 것 근데 같고. 이적하면 또 네.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다만 이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깝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자, 이스타 형님들은 진짜 오늘 스케줄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와주셨고 PPT 만들어진 차상무 씨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상무 씨. 예. 예. 그다음에 오늘 송영주 해설위원님 네. 새로운 매력을 아마 야, 네. 진짜. 네. 덕분 영감. 왜 이러십니까? 네. 우리 형님 진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정말로 진심으로. 네. 그리고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법 그럼요. 없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송영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같이 방송해 보니까 법은 있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형수님이 빡세게 하세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좀 화가 많이 나는 상태라서 집을 항상 나오고 싶어 그래서 하세요. 그 형님이 집 나온다고 해서 또영주 TV라고 혼자 캠핑하는 인기 없는 채널이거든요. 또영주 TV는 축구 채널, 또 아, 캠핑이라고 또 캠핑 채널. 아,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또영주 TV 축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캠핑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고 가장 또영주 중요한 거는 TV는 지금 그냥 그래요. 네. 네. 근데 또 캠핑은 신생아예요. 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해주시면 혼자 캠핑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합니다. 캠핑을. 네, 진지하게 해야지만 와이프가 몰라요. 네. 형님도 그럼 보라를 좀 하고 계셨네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예. 오늘 또 하고 다음에 정말 저도 축구 얘기 더 듣고 싶어서 중원이 형 방송으로 약간 술 먹방으로 해서 술 먹방. 예 정말 아니, 축구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진짜 술 먹을 때 좀 불러주세요. 아 축구 얘기 너무 하니까 힘들다. 역캠 술 먹방 할 때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야? 감스트 의학 방송 봤다 하나 둘 셋. 아저 술방 다 보죠.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지금.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술방을 그렇게? 아 저는 옆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술만 마실게요. 아니 형님 근데 형수님이 괜찮으세요? 아이 방방바 모릅니까? 지금 방방바 합시다 우리. 에? 몇 년째 제가 지금 BJ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꽉 막힌 아니 내가 뭐 한대요? 아니 술만 마신다고 술만 마시는 것도 안 돼요. 네, 술만 마실게요. 예. 아, 옆에서 그 왜 그 입 짧은 애님이 뒤에서 뭐 먹고 계신 것처럼 네. 뒤에서 쩡이 막 하고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다 하시고 오늘 예, 이렇게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뭐 스케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감스트랑 같이 방송하는 언제 즐거우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 형을 감스트 방송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영주 형의 매력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방송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네. 저는 뭐 네. 언제나 감스트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감스트하고 저하고 뭐 방송하는 거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연락을 그렇게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일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제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감스트랑 술방도 너무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아닌 상태에서 또 술 한잔 먹고 싶고 항상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여기만 오면 되게 뭔가 만족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전에는 형이 이제 감스 방송을 많이 안 보다가 요즘 유독 채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저 스트 세다, 막 이러면서. 요즘이 좋아 나는. 너무 좋아해. 나 요즘 스트가 너무 좋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형님들 배웅하고 저는 저 2부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영상 보고 계시면 오늘 54,000명 이게 오, 진짜? 일부러 제가 사실은 이거 스포를 안 했거든요. 이거 물론 더 하면 더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깜짝스럽게 준비한 거 보여주고 싶었고 예, 일단은 저는 배웅이 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계시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스타몰 검색. 또 영주 TV 또 캠핑 TV. 일단 저 한번 들어가겠다. 야 일단 영상 좀 틀어줘 영상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